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좀 차갑다는 생각이 드는 날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에게 메일이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영상들을 모두 챙겨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주행하려고 예전 영상들을 봤는데 제가 전달했던 내용들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개의 지난 사연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외국인으로 보이는 2명의 여성이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환경이 신기한 듯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려오고 열차 문이 열린 순간 외국인 여성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며 놀라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 여성들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작은 의류 가게를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미셀라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의류 가게를 물려받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전 친구 로사와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 결과로 저희 가게는 맨체스터에서 꽤 유명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사가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고 해서 의아해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로사에게 물었는데 로사는 한국 음식을 팔던 마트에서 한국 여행을 경품으로 받은 항공권과 숙박 예약서를 보여주었어요. 100% 공짜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외를 나가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저는 로사에게 좋다며 이번 기회에 쉴 겸해서 다녀오자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로사와 함께 의류 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여행 다니던 친구들과 다르게 저희는 의류 가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기회도 얻었겠다 큰 마음 먹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면서부터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녀왔던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관해 물어봤는데 친구들 중에는 이민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었기에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더욱 기대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 설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하며 여행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을 가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해 여행 계획과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며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비행기에서 보이는 창문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착한 인천공항은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에 가득 차 있어서 놀랐습니다.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공항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저녁이었지만 평화롭게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캐리어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 영국이라면 벌써 캐리어가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인데 아무도 남의 캐리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일전에 한국을 다녀왔던 친구의 말로는 한국은 카페에서도 휴대폰을 그냥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땐 그 말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공항 푸드코너에서 본인 캐리어를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였다면 캐리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캐리어를 신경 쓰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맨체스터에서는 저녁 8시 정도가 넘으면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긴장을 너무 했던 탓에 잠시 쉴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뭘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공항 자체가 워낙에 깨끗하고 커서 어디를 앉아도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기도 좋았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로사와 공항 안에서 이리저리 사진도 찍고 공항 주변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도착한 한국을 만끽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집과 가게만 오갔던 터라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었기에 신기하기도 했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로사는 미리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로 향했고 호텔 정문에 도착한 순간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텔의 현대적인 외관과 높이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통유리로 덮인 호텔의 모습은 정말 미래 건물을 보는 듯한 연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숙소 내부였습니다. 저희가 머물게 될 호텔의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온돌과 다양한 한국적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일찍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친구도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로사는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헤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호텔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깨끗한 지하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지하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멈추어 서서 한참을 멍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역 지하에서는 편의점과 옷가게는 물론 베이커리를 파는 가게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있던 영국 맨체스터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면 왠지 으스스하고 창백한 느낌의 벽에 낙서들로 가득하거든요. 이동을 위한 플랫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자주 출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의 지하도는 시민들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들이 즐비해 있다니 미래형 지하도시가 있다면 아마 한국의 지하 역사가 그와 가장 흡사할 겁니다. 한참을 지하 역사에 있던 옷 가게들과 곳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저와 로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자 저희가 타야 하는 지하철이 도착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서 나타난 상황에 입을 다물기 힘들었거든요. 전철 안에서 보게 된 장면은 웬일인지 음식은 물론이고 육류까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지하철에서 다시 내려 주위를 보니 확실히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지하철에 올라탔고 지하철 안에서 믿기 힘든 모습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은 너무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살 게 없는지 구경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태어나 많은 지하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신기해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런 걸 팔다니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이런 걸 팔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영국 지하철에 이런 게 있었다면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말이죠. 저희는 저희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께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께서는 한국 지하철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한 전통시장 축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인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많기도 하고 이벤트성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이런 지하철 시장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아마 영국이었다면 시민들이 어떤 요청을 하건 건의를 하건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정말 선진국과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강에 도착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의류 매장들을 가보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의류 가게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국 의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동대문으로 가면 많은 의류 가게가 있다고 나와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는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의류 가게들이 많은 동대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매장 밖에 있는 테이블에 정말 수없이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로사와 저는 이 옷들을 이렇게 밖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옷들을 밖에 두고 팔고 있었다면 몇십 분 만에 모조리 옷들을 도난당했을 테니까요. 밖에 진열을 해야 할 때는 항상 점포 주인들이 진열된 옷들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도 없는 상태로 옷들을 진열해 판매를 한다는 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옷가게 앞에서 로사와 신기해하며 옷들을 구경하던 바로 그때 옷가게 점포 사장님께서 나오셨고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곤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더니 안에 들어가셔서는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하나씩 주셨죠. 저희는 손수건을 사려고 온 게 아니라면서 거절했지만 옷가게 사장님은 외국인 여행객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셨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사은품으로 주려고 많이 만들어뒀었는데 많이 남았기도 했고 창고에 그냥 있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 하셨죠. 또 마침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이라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다 보니 손수건이 다 소진되어도 또 다시 제작해서 계속 나눠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독도는 본디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본인들 영토라며 교과서부터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드리는 걸로라도 알리고 싶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참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로사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의류들을 잔뜩 사서 나왔어요. 옷가게를 나와 로사와 커피를 마시려고 한국의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갔고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산 옷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은 마지막까지 저희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휴대폰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둔 채로 화장실에 가는 건지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도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한 채로 로사와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정말 한국은 대단하고 멋진 나라야 하고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사연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미셀라 씨와 친구 로사 씨의 한국 여행 경험담에 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와본 분들이 대부분 미사엘라 씨가 겪었던 경험들을 비슷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한국에 여행 와서 좋은 경험 하시고 가셨다니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진돗개 관련한 에피소드네요. 이 사연도 영국이네요. 웨스트햄에 있었던 사연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웨스트햄에 사는 어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아들이 주인 없는 길거리 들개 6마리에게 둘러싸이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들개들의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속도로 들개들을 향해 하얀색의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잉글랜드 웨스트햄에 사는 조지아 스탠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출근을 하며 나름대로 커리어우먼의 삶을 살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 목숨보다 사랑하는 저희 아들 아놀드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 건가 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남편과 아놀드를 위해 더 좋은 엄마가 되고자 공부도 하고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아놀드를 훈육하는 것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가며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놀드는 참 밝고 건강하게 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 온 가족이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도 쉬는 날이라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주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2층에서 청소를 하며 오늘 하루도 여유롭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7살 남자아이답게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죠. 청소하면서 먼지가 날까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뒀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아들은 마당에 있는 놀이터로 뛰어나갔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 마당은 아놀드를 위해 나무로 만든 그네와 미끄럼틀을 만들어 두었고 아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그네도 타고 놀고 있었는데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리가 마무리되길 기다리며 각자의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던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에 식재료를 가지러 갔던 남편, 2층에서 청소하고 있던 저는 아들의 비명에 너무 놀라 2층에서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덩치 큰 6마리 개들이 그네에 있던 아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곧장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주저앉는 듯 했고 지체 없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개 한 마리가 아들의 다리를 물었고 아들은 맥없이 개의 움직임에 끌려 당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번개 같은 속도로 하얀색 개 한 마리가 제 앞을 쏜살같이 지나갔죠. 그리고는 아들의 다리를 물고 있던 개를 향해 공격했고 공격받은 들개는 놀라며 아들의 다리를 놓게 되었어요. 15kg 정도 되어 보이는 하얀 개는 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하면서 들개 6마리와 대치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뛰어가 울고 있는 아들을 들쳐 안았고 남편이 들개들을 향해 소리치며 위협하자 들개들은 다들 도망치며 흩어졌는데요. 저희 아들을 구해준 하얀색 개는 들개 2마리와 난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개는 들개들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았음에도 재빠른 움직임으로 들개 2마리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싸우고 있었어요. 들개 한 마리가 하얀색 개에게 공격받고 주춤하더니 이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 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남은 들개 한 마리도 도망가는 들개 뒤를 쫓아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바쁜 숨을 몰아쉬던 하얀색 개는 저희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물렸던 아들을 데리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아주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죠. 요리하지 말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며 죄책감이 든다며 말이죠. 다행히 아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들을 도와준 하얀색 개 때문에 크게 다칠 뻔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치료를 받고 울다 잠에서 깬 아들이 손가락으로 거실에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아들 아놀드를 구해주었던 그 하얀색 개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몸집은 작았지만 단단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색 개는 저희 잉글랜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품종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마당으로 나가 하얀색 개를 향해 손짓하니 쭈뼛쭈뼛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잘생긴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마당 앞을 지나가는 동양인 부부가 있었고 그 하얀색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 동양인 부부에게로 뛰어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하얀색 개의 주인이시구나 했어요. 가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타지 외국분들이라 많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동양인 부부에게 가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세상에 괜찮으시냐면서 놀라셨죠. 알고 보니 그 동양인 부부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괜찮냐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얀색 개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한국인 부부는 백구야 괜찮니? 하면서 하얀색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란 이름을 가진 그 하얀색 개는 꼬리치며 애교를 부렸고 마치 칭찬해 달라는 듯한 몸짓을 하며 한국인 부부 앞에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부의 반려견이 우리 아들을 구해주었어요. 저는 먼저 그들에게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백구를 보며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을 구해줘서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백구는 당시에 마치 순백의 용맹한 기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더 심하게 다쳤을 겁니다. 온몸을 던져 아들을 구해준 백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백구는 정말 용맹하고 멋진 반려견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품종의 강아지라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부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백구는 진돗개라는 한국의 혈통을 가진 개입니다. 진돗개는 본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대담하며 용맹스럽기로 유명해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만나도 전혀 겁먹지 않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을 정도로 근성도 강하죠. 한국에서도 매우 혈통 있는 품종으로 대표되는 개입니다.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백구가 슬며시 다가가 아들의 손을 핥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놀드 역시 백구를 보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동물을 무서워하는 아들이라 강아지와 교류가 없었는데 자신을 구해준 백구에게는 너무 방긋 웃으며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이 지나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한국인 부부와도 친해져 자주 만나고는 하는데요. 백구와 아놀드도 매우 친해져서 항상 함께 놀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한국인 부부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아내분의 이름은 서수진 씨였었어요. 맛있는 쿠키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아들과 백구는 어김없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뜻밖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 놀라서 왜 그러냐면서 수진 씨를 달래주었는데 수진 씨는 한국으로 갈 때 백구를 데려가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려견을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른 조건은 모두 부합했는데 백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었기에 이 부분에서 거절을 받아 비행기에 태울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인 부부는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잉글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와중에 백구를 데리고 갈 수 없게 돼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저희가 백구를 보살피고 함께 할 테니 눈물을 그치시라고 말이죠. 누구보다 백구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몇 번씩 해주셨어요. 사실 감사한 건 저희였습니다. 그날 백구가 아니었다면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아들의 성장에 큰 문제가 있었을지 몰랐으니까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너무 좋다며 찬성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욱 완벽해질 것 같다면서도 한국인 부부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며 걱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백구를 가족으로 맞이했고 한국인 부부는 잉글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갔지만 서로 메일도 주고받고 통화도 자주 하며 백구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 한국인 부부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부부는 백구를 꼭 끌어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걸 보던 저희도 눈물을 흘렸죠. 백구도 그걸 아는 건지 끙끙거리며 수진 씨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로도 백구는 저희 집과 한국인 부부가 살던 집을 오가며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저희는 더욱 온 마음을 다해 백구를 대해주었어요. 백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의 구조도 바꾸었고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서 남편과 저는 공부도 시작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백구가 저와 남편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와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졸졸 따라다니며 저희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의 진심이 백구에게 전해진 걸까요? 그런 백구에게 저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아놀드는 백구가 오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이 웃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백구가 태어난 한국으로 저희 남편과 아들 그리고 백구와 함께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구의 건강도 챙기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연 쓰는 지금 마당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백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백구는 자신이 태어난 한국의 냄새, 한국의 땅, 한국의 하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어요. 건강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백구가 얼른 건강해져서 자신이 태어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영상 2개를 동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은 영상들도 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셨던 구독자분에게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메시지 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국에 계셨던 분들의 사연으로 2개를 담아봤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